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3학년도 한의예과 전형 변화와 입시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023학년도 이제 입시를 준비해야 되는 과정이고, 물론 아직 이제 2023학년도의 모집 요강은 발표가 되어지지 않았지만, 시행기획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2023학년도의 한의예과의 주요 특징 중에 첫 번째는 12개 대학에서 한의예과를 선발하게 되어지는데 모집 인원은 751명, 수시에서 461명으로 해서 61.3% 선발하고요. 그 다음에 정시에서 290명, 38.6%를 선발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수시 비중이 61%, 정시 비중이 38% 정도 비중이 됩니다. 하지만 요즘에 이제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점차적으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완화되고, 두 번째는 정시의 선발 비중이 늘어나게 되어지면서 올해 2022학년도에도 나타났던 현상은 수시에서 정시로 이월되어지는 숫자가 많이 줄었다는 거예요. 의학계열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수시에서 정시로 이월되어지는 숫자를 예상해서 정시 비중이 조금 더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고, 특히 의학계열은 사실 수시와 정시의 구분이 크지 않죠. 왜 구분이 크지 않느냐면 수시라 하더라도 대부분의 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죠. 그러니까 수능이라는 게 수시에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으로, 그리고 수능이라는 게 정시에서는 표준 학력 지표로 활용이 되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수시든 정시든 수능이 끼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다, 이렇게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의학계열로 대학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결국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는 거, 수능 공부를 잘하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수시 선발 인원, 전형별 선발 인원을 보니까 수시에서는 461명을 선발하는데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선발한 인원이 135명, 학생부 교과 지역에서 95명, 학생부 종합에서 126, 학생부 종합 지역에서 40명, 논술에서 21명, 농어촌에서 21명이니까 사실상 주요 전형 방법은 학생부 교과 지역 인지,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126명이 선발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한의예과가 수의예과와 좀 다른 점은 뭐냐면 한의예과는 학생부 종합 전형의 선발 비율이 조금 더 높다, 이렇게 보시기 때문에 수의예과보다 한의예과가 학교의 유형폭이 넓어요. 학교의 유형폭이 넓다는 얘기는 보통 수의예과는 일부 대학, 다시 말하면 서울대학교와 건국대학교를 제외한 대부분의 대학들의 전형의 방식이 일반고 학생들 간의 리그다, 일반고 학생들끼리의 경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면, 한의예과는 일반고 학생들의 경쟁도 치열하지만 그거 못지않게 자사고 학생들의 유입도 상당히 많다는 점, 이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의 선발 비율이 126명이라는 점은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을 수 있고요. 자기소개서를 폐지한 학교들이 많죠. 2024학년도부터 자소서를 폐지하고 제출하지 않지만 2023학년도에도 자소서를 미제출한 학교들이 많아요. 한의예과 중에서 자기소개서를 제출한 학교는 경희대 네오르네상스 전형이나 가천대학교 가천의학학, 동국대학교 천사랑, 원광대학교 서류면접 전형에서 자소서를 제출합니다. 자, 그 다음에 대학별 변경사항들이 많아요. 대학별 변경사항 보면 첫 번째는 가천대학교는 지역균형 선발에서 일괄 합산 방식, 다단계 전형이 아닌 일괄 합산 방식으로 선발했는데 2023학년도부터는 다단계 전형 방식으로 전형 방식이 바뀌고요. 두 번째는 경희대학교 지역균형 전형에서 11명을 뽑습니다. 원래 이제 경희대학교 지역균형 전형은 2023학년도에 신설되는 거죠. 그 전에는 이제 고교 연계라는 전형이 있었어요. 작년까지 학생부 교과 전형이었고 그 전에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었는데 한의예과를 선발하지 않다가, 그러니까 한의예과를 선발하는 전형이 네오르네상스 전형에서도 선발하고 그 다음에 지역균형 전형에서도 선발한다는 얘기고요. 지역균형 전형에서 인문계, 자연계 합산 총 11명을 선발합니다. 경희대 네오르네상스 전형은 작년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했다가 올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폐지했고요. 대구 한의대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변경됐고, 동국대 경주 지역인재 전형은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학생부 교과로 전형 방식이 바뀌었어요. 전형 방식이 바뀌었다는 얘기는 결국은 뭐냐면 학생부 종합에서 교과로 바뀌었다는 얘기는 결국 내신의 반영 비율이 높아졌다, 내신의 평가 반영 비율이 높아졌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6번째는 상지대학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변경됐고 우석대학교는 면접의 비중이 40%에서 30%로 비중이 바뀌었습니다. 면접의 비중이 40%에서 30% 바뀐 거 물론 이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지만 이 정도는 입시에 큰 영향이 없고 대부분 입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거는 첫 번째 신설 전형이에요. 신설 전형.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경희대학교 지역균형 전형 11명 신설이죠. 이런 신설 전형들은 전년도에 통계나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학생이 얼만큼 원서지는지 몰라요.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매우 불확실한 전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낮아지는 거 이게 입시에 미치는 영향이 크죠. 수능 최저가 낮아지면 1단계 통과하는 학생들의 숫자가 많아질 거고 숫자가 많아지면 그 학생들 사이에서 선발하게 되어지면 결국은 교과 성적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수능 최저가 낮아진다는 게 꼭 좋은 게 아니라 수능 최저가 낮아지면 뭐가 높아져? 경쟁률이 높아지고 그리고 교과 성적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점. 이게 특징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전형의 방식이 바뀌는 거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학생부 교과전형으로 바뀌었다든가 그럼 결국은 평가반영 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입시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3학년도에 원서를 쓰시는 분들은 각 대학들의 전년도 입시 데이터를 그대로 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전년도의 경쟁률, 전년도의 교과 평균 등급을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전년도에 이러한 입시의 결과가 2023학년도에 어떤 전형의 변화, 수능 최저의 변화, 신설 전형 또는 예를 들어서 전형의 방식의 변화라든가 모집 인원의 변화라든가 이런 변화가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주의 깊게 살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해외고등학교 졸업자가 지원이 가능한 대학은 해외고등학교 졸업자가 한의학과에 원서를 쓸 수가 있어요. 당연히. 지원하시려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겠죠. 첫 번째는 수능 최저를 미반영해야 되고 두 번째는 해외고등학교 졸업자가 지원이 가능해야 되겠죠. 그렇죠? 국내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라고 지원 자격이 명시되어져 있으면 지원하실 수가 없어요. 대신 국내 고등학교 졸업 또는 졸업 예정자 그리고 법령에 의하여 라고 하면 해외고등학교 졸업자나 검정고시 출신자가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대표적인 대학으로 경희대학교 네오르네상스 전형, 대전대학교 해와인재 전형의 해외고등학교 졸업자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 다음에 이제 전형별 모집 인원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한의학과가 좀 복잡하거든요. 복잡한 이유는 첫 번째는 일반 대학들은 대부분 다 의대, 치대, 수의대 대부분 다 자연계 학생들만이 지원이 가능한데 한의학과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문계, 자연계를 분할 모집하거나 또는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인문계, 자연계가 통합 선발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좀 복잡해졌어요. 수능 최저도 복잡해지고 모집 인원도 복잡해졌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경희대, 가천대, 대전대, 원광대, 동국대, 경주, 부산대 그 다음에 대구, 한의대, 상지대, 동신대, 동의대, 우석대, 세명대에서 총 12개 대학이 있고 여기서 선발 비중이 가장 높은 거는 학생부 교과의 선발 비율이 135명 그 다음에 여기다가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 95명까지 합칠 수 있겠죠. 이게 바로 이제 2023학년도부터 지방에 있는 의대나 치대나 약대나 한의대인 경우에 지역인재 전형의 선발 비율을 40% 늘리게 되어짐에 따라 교과 전형과 결과적으로 보고 지역인재 전형의 선발 인원이 늘어난 거 이런 거죠. 대신 이제 이렇게 지역인재 전형의 비율이 늘어나게 되어지면 수도권 대학의 진입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만큼 수도권 대학의 모집 인원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지역인재 전형에 나름대로의 특혜를 줬기 때문에 수도권 쪽의 대학을 갈 때는 그만큼 격차가 더 벌어졌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방에 있는 한의대의 원서를 쓰시면서 수도권에 있는 뭐 경희대라든가 가천대의 원서를 쓰시려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경희대학교부터 시작해서 학생부 교과 전형에 선발하는 인원이 135명이고 지역인재 전형이 95명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이 126명이에요. 요 점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의학과와 한의학과의 차이점 중에 하나가 학생부 종합전형의 선발 비율이 한의학과의 선발 비율이 좀 높다. 그렇기 때문에 한의학과는 일반고 학생들 뿐만 아니라 자사고나 외고의 학생들도 한의학과의 원서 지원이 많이 몰린다는 점. 특히 이제 한의학과는 문과, 이과가 분할 모집하거나 통합 선발하는 경우로 인문계 학생들이 진입이 가능한데 특히 인문계 학생들 같은 경우는
수능이 통합이 되어지면서 2022학년도에 특히 상위권 학생들에서 자연계 비중이 매우 높았죠. 다시 말하면 뭐냐면 인문계 학생들이 정시로 의학계열을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연계 학생들과의 경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인문계 학생들 중에서도 의학계열의 진학을 꿈꾸는 분들이 많고, 그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노릴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뭐냐면 이렇게 수시 전형에서 한의학과의 원서를 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023학년도 수시 전형에서 한의학과는 전년도보다 선호도가 더욱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문과 학생들 중에서도 의학 계열의 선호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23학년도에 인문계 학생들의 경쟁률이 조금 더 몰릴 거라고 예상이 되어지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경희대학교 네오르네상스 전형에서는 22명, 그 다음에 자연계에서 22명, 인문계에서 9명을 뽑고요. 그 다음에 가천대학교에서 12명 정도 선발하고 있고, 그 다음에 대전대학교 해화인재 전형에서 5명. 여기에 나와 있는 경희대 네오르네상스 전형, 가천대학교 가천의학과, 대전대학교 해화인재 전형이 주로 자사고나 외고 학생들이 원서 지원에 몰리는 지점. 그렇기 때문에 이 위에 있는 대학들이 실제로는 합격생의 내신 성적이 낮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교과 성적뿐만 아니라 학교 프로파일이나 비교과 활동 역량들이 종합적으로 평가가 되어져 있다고 볼 수 있고, 되려 이 밑에 있는 대학들, 일반고 학생들이 원서를 쓰는 지점의 교과 성적이 더 높다라는 점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논술 전형에서는 21명 뽑고 있고, 논술을 실시하는 학교는 경희대학교만 논술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시에서는 282명을 선발하고요. 정시에서 선발 인원이 가장 많은 학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원광대학교가 36명, 그렇죠? 그 다음에 경희대학교 32명, 이렇게 해서 모집 인원 선발하고 있고, 전체 선발 인원은 751명 정도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정시에서 인문계열, 의학계열 지원대학이에요. 그러니까 정시에서 인문계열 학생들이 정시에서 의학계열의 원서를 쓸 수 있거든요. 수시에서 인문계 학생들이 의학계열 쪽으로 진입하기가 어렵죠. 그렇죠? 의대나 치대나 수의대나 약대나 대부분 다 인문계 학생들이 원서를 쓰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전공 적합성이 강조되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수시 전형에서 인문계 학생들이 의학계열로 갈 수 있는 경우가 조금 전에 봤었던 것처럼 한의학과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정시에서 학생들이 갈 수가 있어요. 그 대학이 2021학년도부터 인원이 많이 늘어서 2022학년도는 18개 대학 241명 정도로 인원이 많이 늘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첫 번째, 가군의 인제대학교 인문은 약학부가 3명을 선발하는데 수학이 확통, 그 다음에 사탐으로 과탐이 사탐이 반영되니까 여기는 인문계 학생들끼리의 경쟁이잖아요. 그러니까 인문계 학생들이 약대를 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게 문제냐면 경희대학교 인문이라고 예를 들어서 나군에서 한의학과를 뽑는데 13명을 뽑아요. 그런데 경희대 인문 13명을 뽑지만 수학이 확통 위적 기하를 반영하게 되고, 그 다음에 과탐을 사탐과 과탐을 반영하니까 결국은 뭐냐면 자연계 학생들이 원서 지원을 할 수 있죠. 그런데 2022학년도에 수능이 통합이 되어지고 상위권의 자연계 학생들의 비율이 많이 늘어나게 되어짐에 따라서 인문계 학생들이 원서를 써서 자연계 학생들이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그러니까 사실상 인문이라고 되어져 있다 하더라도 자연계 학생들이 원서 지원이 가능한 구간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인문계 학생들이 의학계열에 진입할 수가 없어요. 점수 차이가 벌어지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화여대 인문도 의학과 인문 8명을 뽑지만 확통 위적 기하에 사과를 반영하다 보니까 자연계 학생들이 원서를 썼었을 때 인문계보다 점수가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자, 2022학년도가 전년도에 비해서 18개 대학에서 241명 정도 문과 학생들이 원서를 지원할 수 있는 대학에 해당이 되긴 하지만 실제로 자연계 상위권 학생들의 경쟁에 밀리기 때문에 의학계열의 진입이 매우 어렵다, 정시에서는. 그러므로 수시 전형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한의학과 쪽에 학생들이 몰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2023학년도 한의학과는 매우 뜨거울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어지고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미반영하는 학교는 경희대학교 네오르네상스 전형 자연계에서 22명, 인문계에서 9명을 선발하고요. 그 다음에 대전 해화인저가 공통으로 해서 5명을 선발하고,
동의대학교 학교생활 우수자 면접에서 공통으로 9명을 뽑는데 공통 9명 또는 뭐 공통 5명 이러면 그게 그냥 인문계 자연계 구분 없이 그냥 한꺼번에 5명, 9명을 뽑는다고 볼 수 없고 공통 5명으로 되어져 있든 아니면 인문계 자연계 인원이 구분이 되어져 있든 대부분 대학들이 7대3 정도의 비율로 인원이 배분이 되어져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5명 정도를 뽑으면 자연계 3명, 인문계 2명 정도 선발할 가능성. 9명 정도를 뽑는다 그러면 인문계에서 3명, 그 다음에 자연계에서 6명 또는 자연계 7명, 인문계 2명 정도 선발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어찌됐든 인문계, 자연계의 대학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의 쿼터가 정해져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학생부 교과 전형을 보시면 또한 마찬가지로 수의학과와 한의학과의 차이점은 가장 큰 차이점 뭐냐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에요. 수의학과가 보통 일반적으로 세계 영역 등급학 7인 학교들이 꽤 많았거든요. 근데 한의학과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대부분 세계 영역 등급학 5나 세계 영역 등급학 6 정도의 수능 체제를 요구하는 경우들이 많고 이 정도의 수능 체제라고 한다면 사실상 약대나 아니면 의대나 치대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 의대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과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사실상 한의학과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이 의대를 쓰면서 한의학과를 쓰거나 치대를 쓰면서 한의학과를 쓰거나 약대를 쓰면서 한의학과를 쓸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어요. 더군다나 우리가 이제 2024학년도부터는 독서활동에 대한 부분도 대입에 미반영하고 그쵸?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도 미반영하기 때문에 뚜렷한 한의학과 관련이 되어진 전국 적합성을 나타낼 수 있는 항목이 그만큼 줄었죠. 줄었으니까 물론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이라든가 자유진로 활동 해석을 강조하는 게 매우 중요해졌죠. 그쵸? 하지만 줄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의학과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이 약대를 쓰거나 한의대를 원서를 쓰게 되었을 때 경계가 조금 더 허물어졌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종전에는 독서 활동에도 의학과 관련이 되어진 독서, 동아리도 의학과 관련이 되어진 동아리, 그 다음에 실특도 의대, 그 다음에 창의에서 자율이나 진로 활동도 의대, 다 의대로 구성하고 난 다음에 한의학과를 원서를 쓰게 되면 한의학과에서 볼 때 그거죠. 너 의대 원서 쓰면서 그냥 한의학과에 하나 낮춰서 원서를 쓰는 거구나. 너 실제 한의학과 붙어도 안 다니겠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독서라든가 그 다음에 봉사활동이 미기재가 되기 때문에 미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전공 적합성을 뚜렷하게 보여줄 수 있는 항목이 줄었다. 그러므로 다시 말하면 의대를 쓰면서 한의대를 쓰거나 치대를 쓰면서 한의대를 쓰거나 또는 약대를 쓰면서 한의대를 쓰기가 훨씬 더 좋아졌기 때문에 결국은 지원학과에 대한 진입장벽은 많이 무너졌다고 볼 수 있는데 특징은 뭐냐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수의학과에 비해서 높다라는 점이에요. 그렇죠? 그런 점을 볼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공통으로 선발하는 대학교가 대전대학교 교과 면접, 대전대학교 교과 중점, 상지대학교 교과 일반, 동신대학교 학생부 교과, 우석대학교 교과 중심은 자 인문계 자연 공통 선발하고요. 그 다음에 자연계에서만 선발하는 경우는 경희대학교 지역균형, 부산대학교 학생부 교과, 그 다음에 대구한의대 교과 일반, 가천대학교 지역균형 전형, 그 다음에 인문계에서만 선발하는 경우는 경희대학교 지역균형 전형에서 3개를 선발하고 3명을 선발하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세계 영역 등급학 4를 두고 있습니다. 자, 요 내용은 제가 저희 하이퍼리뷰 블로그에 자세하게 내용을 다 올려놨습니다. 아마 인터넷에다가 그냥 하이퍼리뷰라고 치면 저희 블로그가 뜰 거고요. 블로그에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을 검토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동의대 같은 경우는 일반고 교과에서 9명을 선발하게 되는데 과탐을 미반영하고요. 그 다음에 수학, 국어, 수학, 영어, 세계 영역 등급 합이 5입니다. 동국대학교 학생부 교과는 영어 2등급, 그리고 국어, 수학, 과탐 등급, 세계 영역 등급 합이 5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대전대학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한국사를 포함한 상위 2개 과목의 평균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이제 내가 과탐 2개 과목에서 수능 체제를 충족하지 못했는데 한국사까지 포함이 되어지면서 수능 체제를 충족해서 대전대학교에 합격하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사가 포함이 된다는 거 꼭 알아주시고요. 상지대학교는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수능 체제를 조금 더 덧대로 설명을 하면 세계 영역 등급 합2, 수학, 미적과 기하, 탐구, 과탐 2개 등급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5등급이고요. 그 외에 적용할 경우에는 4등급이다. 다시 말하면 미적이나 기하가 아니라 확률과 통계를 했다든가
과탐이 아니다가 사탐을 했다면 인문계 학생들은 수능 체제를 세계 영역 등급합 4를 맞아야 된다는 말이고요. 우석 때는 수학 포함 세계 영역 등급 합이 6 이내이고 미적분 또는 기하, 응시 시 수학 등급을 1등급 상향한다는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도 마찬가지로 공통, 자연, 인문계에서 선발하는데 대부분의 대학들이 세계 영역 등급합 5 또는 세계 영역 등급합 6 정도의 수능 체제를 요구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명대학교 학생부 교과는 과탐을 미반영합니다. 자, 세명대학교는 국어, 수학, 영어 3개만 반영해요. 과탐 반영하지 않고. 세계 영역 등급 합이 5고요. 영역별 등급 2등급 이내 탐구는 미반영한다는 게 특징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역인재 전형에서 한의학과를 선발하는 대학들은 공통, 자연, 인문인데 지역인재 전형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계 영역 등급 합 5를 반영하는 학교가 상지대학교, 동국대, 경주, 6을 반영하는 학교가 대전대, 우석대. 그 다음에 자연계는 3, 4, 3, 5, 3, 6, 3, 4, 3, 6 정도의 수능 체제를 요구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동의대학교는 과탐을 미반영하고 세명대학교도 과탐을 미반영하고 있습니다. 수능 최저 학력 규진이 한일에 가는데 되게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이 분들은 수능 공부 정말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고 고등학교 3학년이신 분들은 아마 일단은 4개 과목을 열심히 공부하시고서 아마 한 6월 정도 되어지면 본인의 수능 성취도 도달 가능성에 따라서 과목적으로 선택적으로 대학에 맞게끔 내가 과탐이 좀 약하다 라고 한다면 국영수만 반영하는 대학을 택한다든가 과탐 2개를 다 충족하기가 어렵다 그럼 하나만 반영하는 학교를 택한다든가 아니면 영어가 성적이 좀 안 좋으면 영어를 2등급으로 수능 체제를 충족시키는 대학을 정한다든가 대학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조건을 먼저 잘 살피시고 난 다음에 공부 계획을 짜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입시 결과에 대한 부분들은 그냥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경희대, 가천대, 대전대인데 지금 대전대학교는 2021학년도까지는 자연계, 인문계, 자연계, 인문계, 자연계, 인문계 그래서 계열별 분할 모집을 하다가 2022학년도부터 인문계, 자연계가 통합이 되어졌죠. 그래서 학생부 교과 면접에서 21명, 교과 중심에서 14명, 회화인재에서 5명을 뽑는데 실제 이렇게 통합이 되어졌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모집 인원은 인문계와 자연계 쿼터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고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가천대학교는 2021학년도 교과 평균이 2.2, 그 다음에 대전대학교 회화인재 전형이 2.2, 그 다음에 경희대학교 네오레네상스 전형이 1.6 정도의 교과 성적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야, 내신 성적이 한의학과인데 좀 낮네, 높지 않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요 내신 성적의 의미를 뭐로 이해하셔야 되냐면 내신 성적이 낮다 라는 얘기는 교과 성적 외에 다른 요소들이 반영이 됐다는 뜻이에요. 다른 요소라고 한다면 결국 뭐겠습니까? 첫 번째는 비교과죠. 비교과. 학생부 종합전형의 비교과. 수상경력,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세분운영 및 특기사항, 전공적합성 등등등등등과 관련 학생부의 종합적인 경쟁력이 반영이 된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전형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지원한 학생들이 자사고 학생들이나 외고 학생들의 원서진이 몰렸다는 거예요. 그만큼 지원한 학생들의 스펙트럼이 넓은 거예요. 범위 자체가. 그러니까 결국 교과 성적이 낮아지는 거죠. 이런 점들은 잘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1.6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일반고 학생들이 경희대학교 한의학과를 원서를 쓰려면 내신 성적이 얼마 돼야 돼? 라고 하면 적어도 1.12 또는 1.3 이내 정도의 성적은 되어야 일반고 학생들이 원서 지원이 가능하다. 자사고나 외고 학생들이 경희대학교 한의학과에 원서를 쓰려면 어느 정도 돼야 돼? 라고 하면 아무리 안 돼도 1.89 정도는 성적이 돼야 된다. 이런 것처럼 고등학교 유형에 따라서 내신 성적의 한계점이 다를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이 내신 성적이라는 1.6이라는 건 그냥 참고사항으로 활용을 하는 거죠. 꼭 1.6이 되어야만 붙는다. 1.7이면 떨어진다. 1.5면 무조건 붙는다. 이런 건 아니죠. 대략적으로 이제 원서 지원의 기준점을 삼으라는 얘기고 제가 말씀드리는 얘기는 여기에서 의미하는 교과 평균 성적 1.6, 2.2, 2.2라는 성적을 그냥 단순히 나의 성적과 그냥 이해하시면 안 되고 이 2.2라는 성적에는 뭐가 들어가 있다? 학생부의 종합적인 경쟁력, 그 다음에 출신 고등학교 유형, 학교 프로파일이라는 부분이 반영이 되어져 있다는 점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
자, 우리가 이제 브라인드 서류 면접 또는 브라인드 서류 평가, 그죠? 브라인드 서류 평가나 브라인드 면접, 이 대입의 공정성 강화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이것이 막 처음에 나왔었을 때 마치 브라인드 면접이 이루어지거나 브라인드 서류 평가가 이루어지면 고등학교 출신 고등학교의 프로파일은 다 무시가 되어진 채로 학생부 막론으로 평가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일부 인식이 있었고, 제가 그럴 때 그게 아니다 라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최근에 이제 뉴스를 통해서 나오는 내용을 보면 실제 브라인드 면접이나 브라인드 서류 평가를 진행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사고나 과학고나 영재고 학생들이 의학계열 합격 가능성, 합격 비율이 높다라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죠. 그렇죠?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학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일반고 학생들보다 자사고나 과학고나 영재고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우수성이 있다고 인정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점차적인 입시의 방향은 내신 성적 중심의 방향으로 가고 있고, 또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고 학생들이 또 지역인재 전형의 학생들이 조금 더 의학 계열에 우대받는 상황으로 가게 되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과학고나 자사고 학생들이 의학 계열의 진입은 점점점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2022학년도의 입시 결과만으로 보면 그 종점과 달라지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앞으로의 방향성은 점차적으로 결과적으로 내신 중심의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대신 우리가 이제 2023학년도 입시를 준비하거나 2024, 25에 준비하시는 분들은 뭘 아셔야 되냐면 내신 성적도 중요하지만 의학계열 갈 때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는 게 중요하다. 하지만 수능 최저만 충족됐다고 되는 게 아니다. 대학에서 수능 성적을 받아볼 때 아시죠? 등급만 받아보는 게 아니라 수능 성적 일체를 받아보기 때문에 수능 성적이 우수하면 대학에서 그 학생을 합격을 시킬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수능 최저만이 중요한 게 수능 고득점을 맞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내신 성적만 중요한 게 아니라 학생부의 종합적인 경쟁력, 비교과의 경쟁력을 갖추는 게 합격에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결과를 보시면 다른 대학들은 대부분 보면 내신 성적이 대전대학교 학생부 교과 같은 경우는 자연계가 1.63, 인문계가 1.47 정도, 교과 중심인 경우에는 1.29, 1.15 정도. 다시 말하면 내신 성적이 조금 불리하신 경우들은 다단계 전형으로 면접에 들어가는 전형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자, 동국대, 원광대, 부산대 정도까지 보면 2022학년도의 성적을 보면 대부분 다 이렇죠. 1.6, 1.3, 1.9, 1.3, 1.6, 1.3 정도 되니까 대부분 자연계 학생들이 한의대를 가려고 한다. 그럼 어느 정도 돼야 된다? 한 1.6 정도다. 그 다음에 인문계 학생들이 한의대를 가려고 한다. 그럼 1.3 이내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우리가 동국대학교 참사랑 같은 경우는 2021학년도에 내신 성적이 2.2였었어요. 2점이라는 내신 성적이 보이면 첫 번째는 내신 성적이 낮죠. 내신 성적이 낮으니까 합격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생각하지만 내신 성적이 낮으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학생들이 몰리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동국대학교 참사랑은 경쟁률이 33.3대 1. 다른 대학을 한번 보세요. 원광대학교 경쟁률이 17.08, 부산대학교 경쟁률이 지금 보면 학생부 교과는 42대 1이지만 교과 지역인재 전형 15명 경우는 21대 1. 이건 아무래도 5명을 뽑기 때문에 학생들이 몰렸다고 볼 수 있고, 이처럼 대학에서 발표한 교과 성적이 낮으면 그만큼 많은 학생들이 원서진이 몰릴 수밖에 없다. 이런 점이 단점이라고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이렇게 내신 성적이 낮은 이유는 뭐겠습니까? 첫 번째는 동국대학교 경주 2021학년도에 보면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세계영역 등급합이 5거든요. 비교적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좀 높게 책정이 되어져 있다 보니까 실제 수능 최저를 통과를 못하고, 통과를 한 학생들이 숫자가 적다 보니까 그 학생 내에서 학생을 선발하다 보면 내신 성적이 낮아지는 점들, 이런 점들이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경쟁률이 높으면 원서 지원이 매우 불리한 구간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저런 대학의 원서를 쓰지 않으려면, 저런 대학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입시 결과에서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을 주는 저런 대학들의 원서를 쓰지 않으려면, 저런 대학이 실질적으로 되게 어려운 대학이거든요. 저런 대학의 원서를 안 쓰려면 지금서부터 준비가 철저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내신 성적도 어느 정도 경쟁력 있는 내신 성적을 갖춰야 되고, 두 번째는 학생부에 대한 종합적인 경쟁력도 키우고, 그 다음에 수능에 대한 대비도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좀 더 철저하게 해서
내신도 괜찮고 그 다음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도 어느 정도 충족 가능성이 높은 지점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되면 이런 거죠. 나는 의대를 가고 싶고 한의대를 가고 싶은데 내신이 안 좋아. 이러면 결국은 입시 결과를 보고 내신 성적이 낮은 대학 중심으로 몰릴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 지점에는 다른 많은 학생들이 원서 지원에 몰리는 지점이기 때문에 매우 불리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정시에서도 한의학과는 보면은 지금 보면 올해 약대가 들어오면서 전체적으로는 경쟁률이 오르기보다는 다소 좀 떨어지는 경쟁률을 보였던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건국대 같은 경우 경북대, 경상대, 충남대, 서울대 등등등의 대학을 보면 우리가 정시 지원에서 보시면 자,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우리가 이제 2021학년도, 2020학년도에 나와 있는 거는 수의학과의 경쟁률이 여기 뜬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제 한의학과에 대한 설명들을 쭉 드렸습니다. 한의학과와 수의학과의 다른 점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는 한의학과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선발 비율이 수의학과에 비해서 높아요. 그만큼 자사고나 외고의 학생들의 유입이 많이 이루어진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대부분 3, 4, 3, 5, 16 정도이기 때문에 한의학과는 의대, 치대, 약대와의 연결성이 매우 크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점차적으로 독서 활동이라든가 봉사 활동, 다시 말하면 지원학과에 대한 적합성을 강조할 수 있는 파트의 부분들이 대입이 미반영되어지기 때문에 의학계열 간의 연계하여 원서를 쓸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점. 또 하나는 인문계 학생들이 의대를 가고 싶은데 실제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정시에서도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2021학년도에 비해서 대학과 모집 인원이 많이 늘었지만 사실상 상위권 학생들이 자연계 학생들과 경쟁해서 인문계 학생들이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문과 학생들이 정시에서 의학 계열로 가기가 어려워졌죠. 그렇기 때문에 인문계 학생들 중에서 의학 계열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결국 수시에서도 한의학과 쪽으로 집중적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 이렇기 때문에 한의학과는 전년도에 비해서 더 많은 경쟁률, 많은 학생들이 철저히 준비하셔서 원서를 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관련이 되어진 내용들은 제가 블로그에 똑같은 내용들을 자세하게 올려놨으니까 블로그를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치대에 맞춰서 또 준비를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